네, 2학년 중간고사 할만해 세 번째 시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및 직선의 자체 방정식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한 달 안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개념들은 한 바퀴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공부를 한다는 학생들은 이론 한 바퀴 도니까요. 근데 이제 많이들 까먹기도 하고, 또 이제 노파심도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씩 증명 과정을 이해해놓고 뭐 써라, 수행평가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이론 자체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게 한다든가, 공식 자체가 유도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게 한다든가, 좀 고약한 쌤들이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오늘 이렇게 좀 만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 겁니다. 쌤은 이걸 뻐꾸기라고 부르는데, 외부의 점을 갖다가 남의 둥지에 알 까듯이 뻐꾸기처럼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근데 공식은 이렇게 되죠.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분모의 제곱으로 피타고라스처럼 쓰고, 분자에는 그 해당하는 식을 그대로 다 쓰되 절대값 붙여놓고요. 거리니까, 거리는 음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의 점을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특이점이 있다면, 원래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거를 구할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점이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요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x2, 뭐 x1이라고 했다고 치면, 결국 d라는 애를 갖다가 이 x2하고 x1 사이에 뺀 거에다가 피타고라스를 제곱해가지고 y도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였었죠. 이게 원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점이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식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의 메인 용도는 점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그게 목적인 거라고요, 이 공식 자체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쉽게 하려고 아래쪽에는 설명이 이렇게 증명 방법이 나와 있기는 한데,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공식 자체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때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있죠. 그거를 mx 플러스 k 형태로 좀 줄여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원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 근데 그거를 다 y는 어쩌고 형태로 몰아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m이 마이너스 b분의 a로 돼 있고요, k가 마이너스 b분의 c로 돼 있는데,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일 거 아니에요? 다 이항을 하면. 그 상태에서 b로 나눈 걸 얘기한 거예요. 뭐 별건 없어요. 그래 놓고 외부의 점을 가정을 해놓고서 지금 하게 되는데,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의 메인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외부의 점에서 내가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을 테니까요. 직선은 주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수선을 내리게 되면,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생성되는 이 수직에 의한 요 점, 요 녀석의 가상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m과 여기에 있는 기울기 m'을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수직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위에 있는 가상의 어떤 구하지 않아도 되는 회피할 그 바이패스할 그 점을 우리가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문자로 놓고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에다가 k라는 매개 변수를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매개 변수라는 말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하게 될 건데요. 뭐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파라미터라는 말은 이제 대학교에서 좀 더 많이 쓰게 될 말인 건데, 이제 그렇게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식 옆에다가 한번 공식을 증명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거죠. 그쵸? 그게 원래 일반식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외부의 점을 하나 가정을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1, y1이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위에 있는 가상에 우리가 구하지 않고 식을 치환해서 바꿔가지고 뻐꾸기 공식을 유도할 얘 위의 점을 x2, y2라고 해볼게요. 얘를 h라고 잡겠습니다. 보통 수선의 발을 h로 원래 많이 잡아요. h 또는 m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p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원래 거리 ph라는 애는요, 결국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인 거죠.
자,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쓰는 거는 첫 번째 강의에 쌤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y2하고 x2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잖아. 그렇다고 y2, x2를 직접 구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든 y2하고 x2를 다른 걸로 치환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가 여기 대입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할 거고요. 요 ph하고 마이너스 b분의 a의 기울기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요것도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기울기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기울기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죠. 거기에다가 요 x 변화량 대비 y 변화량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을 곱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직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네들을 플러스 부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에 지금 A의 y2 빼기 y1은 B의 x2 빼기 x1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갖다 놓고는 이 x2와 y2 자리에 각각 이쁘게 어떤 값들을 치환해서 넣기가 불편하게 돼 있죠. 왜? y2 자리를 y2만 남겨놓고 다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요, y2 자리에 x2가 졸지 같이 들어오는 영향이 돼요. 왜냐면 우변에 x2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여러분들 비례식이 1대 2대 3으로 나오고 얘가 a 대 b 대 c라 그러면은 이걸 k로 놓는 거 알아요? 이런 걸 매개 변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a, b, c가 정확한 값은 주어져 있진 않은데 비례로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매개를 해가지고 잠시 문자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k면 b는 2k고 c는 3k다. 이 k가 a, b, c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어떤 라우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기서 강력한 도구가 될 k라는 애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래 놓고요, 요걸 식을 한 번 더 좀 이쁘게 정리를 할 건데, 어떻게 바꾸느냐면요, 일단은 전체에다가 a하고 b를 다 나눌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 두 개씩 같은 경우에는 b분의 y2 빼기 y1은 a분의 x2 빼기 x1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 양변에다 a, b를 다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 놓고 그걸 k라고 가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k를 미리 가정을 해놓으면 k에도 a, b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그건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잠깐 놔두고 요 양변을 잠깐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상황을 좀 보면 y2 빼기 y1은 bk가 되는 거죠. 이 매개변수 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또 x2 빼기 x1은 ak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 y2하고 x2 자리에 각각 얘만 이항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y1으로 끝나고요, x1으로 끝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얻은 이 두 개의 y2와 x2를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y2 자리에 x2 자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y1은 빼기 돼서 없어지고 x1도 빼기 돼서 없어지죠. 자,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은 이 d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요 d가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x2, y2 다 지금 없어질 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남는 건 ak랑 bk밖에 없어요. 근데 제곱이 붙었죠. 그래서 얘가 루트에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만 남게 돼요. 됐죠? 요렇게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일단 여기까지 온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k제곱으로 인수분해해서 묶을 수 있으니까 k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은 거예요. 요렇게. 이게 d가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a와 b의 개수, x와 y의 개수의 방정식의 개수만 다 알고 요 k 값만 어떻게 지금 이제 다시 치환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유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k를 아까 썼던 거를 갖다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쌤이 뭐라 그랬죠? x2하고 y2를 여기다 대입해서 쓸 수도 있다고.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번째 대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입을 해서 식을 쓰게 되게 되는데 원래 원본이 ax 더하기 by 플러스 c였지. 그래서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 맞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y2하고 x2를 갖다가 결국에 bk 플러스 y1과 ak 플러스 x1으로 바꿔놨었잖아요. 그걸 여기다 다시 넣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a에다가는 x2 자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ak 더하기 x1이죠. 그죠? 더하기 b는 y1 더하기 bk가 돼요. 플러스 c는 0이에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식을 좀 다시 바꿀 거냐면 얘를 k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왜? k를 바꾸고 싶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해가지고요 k를 다시 묶을게요. 자, 그럼 ak하고 지금 bk가 있어요. 근데 a제곱이랑 b제곱이 보이죠? 이거 전개하면 b제곱이고 이거 a제곱 k거든. 그래서 얘를 k로 묶으면 k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고요. 나머지는 우변으로 다 몰아야 돼요. 이제 우변으로 다 모으니까 음의 부호가 졸지에 붙죠. 그래서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k만 남겨놓고 얘만 이제 분모로 갈 거 아니에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k를 잡았을 때 이 기울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 y2와 y1은 물론 음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우리가 거리를 만든다라는 거는 거리는 음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일단은 이게 k가 된 거니까 이 원본 k 자리에다가 얘를 치환해서 넣기만 하면 되긴 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d는 원래 k에다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잖아. 근데 거기다가 k 자리에 얘가 이 전체 아래에 얘가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마이너스 다 빼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죠. 그죠? 자, 그래 놓으면 결국 다 됐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도 있었어요. 그죠? 이거 없애버리고 얘가 루트 되는 거예요. 근데 거리의 특성상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절대값 씌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결국 원본 처음씩 했던 거랑 동일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자, 지금 그 상태를 보면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직선에 실질적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들어가야 되는 주인공인 점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공식을 써서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좀 특이하다는 거죠. 원래 거리는 점과 점 사이를 빼서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건데 점이 없어도 식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수직 조건과 그 해당하는 가상의 점이 그 직선 위에 있다는 것과 매개 변수 k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잘 배합을 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지 않은 x2와 y2를 완전하게 제거시키면서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특히 학생들이 많이 까먹는 게 여기 부분 이 매개 변수 k를 잡는 시점이에요. 아까 처음 식을 보게 되면 a하고 b가 크로스로 곱이 됐어요. 뭔 말이냐면 a는 원래 x의 개수였고 b는 y의 개수였는데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y에는 a가 곱해졌고요 x에는 b가 곱해졌죠. 그거를 양변을 a, b로 나누고 그러고서 k를 설정해서 집어넣어서 치환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연습이 잘 안 된다고요. 요거 이해되죠? 되시겠습니까? 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메인 포인트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늘 영상 조금 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자, 요번에는 벡터 수준으로 증명할 수도 있거든요. 매개 변수를 쓰는 거는 똑같아요.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뻐꾸기 공식을 알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한해서 기하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내년에 그런 학생들이 좀 이해하면 좋은 부분이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나머지 학생들은 어차피 스탬프가 다 찍히니까 타임 스탬프가 있으니까 점프해서 자체 방정식 쪽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는 심화 버전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직선을 고려를 하는 거는 동일해요. 앞에서처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고려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법선 벡터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선이라는 거는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수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직선에 가상의 수직을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a, b로 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a, b는 벡터라 그래서 방향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벡터라는 게 있고요.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스칼라라 그래요. 보통 우리말로 할 때는 벡터하고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쌤이 그런 거를 쌤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대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미적 2까지는 들어가야지 나오는 내용인데, 기하 벡터 단원에서 벡터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3km, 그냥 3km라 그러면은 어떤 크기만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동쪽으로 3km, 마이너스 50m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벡터예요. 방향까지 있는 거예요. 동쪽, 남쪽, 북쪽, 서쪽에 있는 거지. 또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것도 벡터예요. 근데 스칼라라고 하는 거는 거리라서 대표적인 게 몸무게입니다. 내 몸무게는 남쪽으로 뭐 50kg, 뭐 북쪽으로 뭐 머리 10kg 이런 말 안 쓰죠. 뭐 내 몸무게는 마이너스 10kg이야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무게는 스칼라예요. 근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벡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이라는 거는 엄연하게도 방향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죠? 얘가 뭐 1사분면 방향이냐 2사분면 방향이냐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벡터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예를 들어 1,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x1, y1 되는 방향으로를 나타내는 거야.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얘는 어떤 뭐 크기는 따로 거기다 이름을 붙여야 되긴 해요. 왜냐면은 크기가 크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크게 되면 방향뿐만 아니라 더 큰 크기가 설정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더 큰 크기가 이런 식으로 설정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벡터는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벡터에서 방향을 나타낼 때 a, b라고 쓴다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사용을 하느냐 하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우개가 있는데, 책상에 지우개가 있는데 내가 지우개를 앞으로 밀고 싶으면 앞에 방향으로 밀어야 밀리죠. 근데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해보세요. 뭔가 물체가 앞에 핸드폰 같은 게 있으면 내가 핸드폰을 내가 보는 방향으로 밀고 싶은데 손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힘을 주면 밀려요? 안 밀리죠.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빵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사실 엄밀하게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왜 물건을 다룰 때도 밧줄에다가 무거운 거 묶어가지고 정면으로 끌어당기면 힘이 100% 가해지거든요. 근데 내 키가 너무 커가지고 물건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각도가 생겨버리게 되면요, 얘가 실질적으로 가하는 힘은 이거 내가 가해주는 힘보다 이 물건이 실제로 받는 힘은 작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힘이 비효율로 발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공을 찰 때도 내가 차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을 딱 방향을 맡겨줘야지, 손흥민이 골을 넣으려고 하는데 왼쪽 포스트를 보고 노려.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발로 차요. 그러면 힘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반감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질 때 이 벡터를 씁니다. 거기에 이제 벡터라고 얘기했을 때 A 도트 B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A와 B의 방향성에 관련한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의 코사인 세타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코사인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에서 배웠죠. 그리고 대수 특강을 듣는 학생들이나 선행을 좀 나간 학생들도 삼각함수에서 코사인을 좀 더 깊게 배우죠.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1이 되고 코사인 0도는 1이죠. 0이 코사인 0도는 빵이죠. 이제 코사인 0도가 1이고 코사인 90도가 빵이죠. 그래서 힘을 가하는 게 방향이 90도라면 코사인은 당연히 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런 걸 나타내는데 벡터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됐다면 벡터를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라고 놓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3,4다. 그럼 3,4 방향으로 간다 이 뜻이고요. 마이너스 1,1이라 그러면 이렇게 2사분면 방향으로 145도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대수 배우고 호도법 배운 친구들은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1,-1이다. 그럼 이 아래 방향으로 되니까 얘는 음의 방향이어서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얘가 1사분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각도 커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배울 때 4분면을 배우면 이렇게 놓고 배웠었죠. 여기가 0도였거든요. 이 위에가 90도였고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잡을 때 우리가 수학에서 수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잡아놨다고요. 요거 개념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점과 점 사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식을 유도를 해야 돼요. 벡터 가지고. 그래서 정점을 하나 둘 거예요. 그리고 이 P에서 직선 수직 발이 되는 H를 찾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임의의 점 P를 잡았어. 그럼 여기에서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수선 요걸 H로 잡는 거죠 지금. 근데 그거가 요 방향을 나타내는 녀석이 지금 A, B인 거예요.
요러면 이해돼요? 이 A, B는 랜덤한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360도 방향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점의 좌표가 이 직선 기준으로 봤을 때 x0, y0 방향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잡을 때 실질적으로 이 x와 y, 우리가 결국에는 이 거리를 재려면요, x하고 y의 좌표가 다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각선 방향으로 5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대각선 방향으로 5인데 서쪽으로 3, 북쪽으로 4만큼 이동하면 얘가 5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요 3하고 4가 여기서 벡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에요. 같은 방식이라서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x, y 요 두 좌표는요, 벡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x0는 좋다 치자 이거예요. 요건 좌표니까. 근데 여기 at하고 bt는 왜 붙은 거냐면은 여기 t가 매개 변수예요. 이 t가 무슨 말이냐면 x0랑 y0는 정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화하려고 t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t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초당 1m 아니면 초당 1cm. 그러니까 어떤 단위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소금물 뭐 농도 1% 이렇게 하면 물 100g 당 1g의 소금. 그죠? 그게 소금물 농도지. 그 100g이라는 그 기준 누가 정했어요? 퍼센트라서 100을 기준으로 정한 거잖아. 이 t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x0 대비 얼마만큼 가까운지 먼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x로부터 이 거리는 내가 구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내가 임의의 어떤 좌표를 가지고 이 직선에서부터 법선을 잡았어요. 수직을 잡았는데 수직을 잡았을 때 가까우면 이 값이 작고 멀면 이 값이 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단위대가 닿는 요 t를 요만큼을 잡았다 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만큼을 갔다 그러면은 얘는 얼마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t로 몇 번 가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죠. 그럼 6t가 된다고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t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렇죠, 멀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점을 기준으로 잡아놔야 되다 보니까 일반화를 하려고 그렇게 식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t하고 a하고는 크게 의미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쌤이 벡터를 a, b의 수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a하고 b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A하고 B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하고 B는 뭐 동쪽 방향, 서쪽 방향, 북쪽 방향, 그걸 좌표로 찍어서 나타낸 거예요. 아까 5라는 녀석의 방향이 서쪽으로 3, 뭐 북쪽으로 4 이렇게 했던 것처럼 5라는 방향이 동쪽으로 3, 북쪽으로 4. 그럼 동북쪽이잖아 이거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정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느냐, 덜 가도 되느냐. 근데 기준이 직선의 수직 방향으로요. 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수직 방향으로 얘는 얘 대비 얼마만큼 더 가면 돼, 덜 가면 돼를 나타내 준다고요. 그거를 방향 A, B 하고요. 요 비율이 되는 t 값만큼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t가 1이다. 근데 a가 3이에요. x축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그러면 동쪽 방향으로 3이겠네? 그리고 b가 4예요? 그럼 y는 북쪽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 위쪽 방향으로 4인 거잖아. 좌표상. 근데 그거를 만약에 t가 1이다. 그럼 5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라고요. 요거 이해돼요? 요 개념? 요게 벡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요 내용이 기하와 벡터에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일부라고요. 되게 신박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원래 물리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 보면 S는 V0 플러스 AT로 배웠죠. 이거 위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변이? 그러니까 내가 초기 속력이 있으면 얼마만큼 내가 현재 위치에서 멀어졌느냐를 거리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물리 공식이 벡터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짓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수학이다 보니까 2차원상의 좌표라서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고 있다 뿐인 거예요. 우리가 1차원상에서 하던 그 물리 문제를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와서 2차원상으로 보고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혹시 공대 가는 친구들, 기계하는 친구들 물리 배우게 되죠. 그 내용이랑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까지 일단 해놓고 정리를 해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자,
H가 원래 직선 위에 있던 녀석이었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말은 이 H가 직선 위에 좌표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뻐꾸기 공식 유도할 때도 결국 x2, y2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위의 점이라서 대입해서 풀었죠. 여기도 대입해서 푸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거를 벡터로 잡으니까 되게 식이 간소화됐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쭉 다 넣어보면 돼요. 그래 놓고 아까는 여기서 k에 대해서 정리했었거든. 기억나요? 이거를 k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k를 역치환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답을 구했었다면 여기서는 k 대신 지금 t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t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간단화를 하는데 지금 t로 인수분해한 거 보이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우변으로 다 몰아요. 그럼 t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t는 내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벡터 좌표 대비로 봤을 때 가까우냐 머냐를 나타내는 척도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b를 3,4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없대요. 잠깐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에서는 여기가 지금 3,4란 말이죠. 그러니까 3,4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3,4 기준으로 거리가 5만큼이지만 만약에 t값이 2분의 1이면 이 거리가 얼마만큼으로 줄어들겠어요? 5의 절반이 그렇죠. 2.5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냥 쉬운 개념이에요. 제가 상황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3,4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t를 잡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나온 거예요. 근데 거리 d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 보니까 아니 갑자기 t가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지금 특이점이 분모가 루트가 없죠. 루트가 갑자기 왜 생기게 되냐면 이 거리를 t 절대값에 아까 썼던 그 공식에다가 마치 그 k를 치환해서 넣는 것처럼 거기다가 왜 루트로 곱하게 되냐면 이 루트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가 법선에 대해서 어떤 얘의 수직 방향에 대해서 얘를 a, b로 해가지고 지금 잡아놨어요.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상 우리가 항상 x와 y는 항상 수직 관계죠. 그러니까 이 벡터 방향 잡힌 x와 y를 대변하는 a, b도 서로 수직 관계야. 그죠? 그러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x만큼의 거리 a와 y만큼의 거리 b도 결국 이 빗변으로 나타내면 얘가 피타고라스로 했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 요 t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거리 비율이라고요. 얼마만큼 가까운지 먼지를 나타내는 척도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곱해버려서 치환해서 다시 넣어버리면 원래 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수식 대입과 증명이 엄청 간단하다. 보세요. 위에서 쓸 때 얼마나 복잡했는가. 요거는 조금 이해는 되지만 유도하기가 어렵고요. 밑에 거는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좀 더 직관적이에요. 어느 게 더 매력적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달려있어요. 그런데 선행을 배운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벡터라는 개념을 오늘 처음 다뤘지만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부터 기준점 대비 얼마나 머냐 가깝냐를 따질 때 벡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방향은 똑같은데 부산까지의 거리가 반이다 그러면 여기서 t가 얼마이겠어요? 0.5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의 500km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직관적이죠. 근데 벡터를 이해를 해야 요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어디? 여기 x에 대해서 요 새롭게 변하는 요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일반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요런 식으로 하는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한번 심한 내용인데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냥 기울기를 활용할 때는 직관적이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직선 형태의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교점도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비율만 알고 있다면 되게 쉽게 해요. 다만 벡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고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글쎄 고등학교 수학에는 안 나오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는 미적2 더 심한 수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2차원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루지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이게 3차원인 거예요. 3차원으로 했을 때 공간상의 좌표에 있는 어떤 평면에 대해서 외부에 떨어져 있는 점으로부터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린 거의 거리를 구하는 거를 실제로 기하 벡터에서 물어봅니다. 쌤은 실제로 이제 이과 준비하면서 뭐 수리 가형 나형 있을 때요. 그때는 요거를 배웠어요. 정사형이라는 개념과 함께.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는 구의 방정식도 배웠어요.
9. 그러니까 원래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잖아. 근데 9 같은 경우에는 여기 z제곱이 추가돼요. 3차원이니까.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배웠는지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쉬운 것부터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에서 현의 거리 구할 때도 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을 관통하는 거 구해가지고 반지름이랑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뻐꾸기 쓰면은 요거 빗변 제곱에다가 반지름 제곱 빼고 루트 씌운 게 현의 반이거든요. 그거 할 때도 하고요.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정의할 때도 하죠.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판별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이제 원 단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데, 원하고 직선이 붙었다면 반지름과 뻐꾸기 값이 같다. 요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씁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들은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시험에 100% 낸다라고 얘기했다면서. 그죠? 그게 공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꼼수 공식이라고 쌤이 써놓긴 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평행 직선이면 결국 두 개의 직선 특성상 평행 직선이면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 또는 C2분의 C1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C2로 지금 돼 있고 C1으로 돼 있어. 그런데 요 공식을 쓸 때 보면은, 자, 지금 뻐꾸기가 분모는 똑같아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왜냐면 평행이니까 X와 Y의 개수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둘이 같은 거 보이죠? 여기도. 자, 그런데 같은데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 두 개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1은 0이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2는 0에 대해서 여기다 빼버리면 돼요. 그거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평행한 두 직선의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되더라. 0,0 아무거나 좌표 넣어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 중에 한 곳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가지고 뻐꾸기 쓴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상수 C만 넣으면 되는 거죠. 분자에. 왜? 0하고 0을 대입할 거니까. X와 Y의 개수가 다 사라지죠. 곱해서. 0이랑 곱하니까. 요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오는데 쌤이 설명 다 해주는데 까먹어서 틀렸다 그러면 진짜 슬퍼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자취의 방정식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취의 방정식 부분은 따로 끊어서 언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는 너무 간단해서요.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 조건에서 어려운 조건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점을 x, y로 설정을 하고요. 주어진 조건을 표현할 매개변수 얘기가 계속 나와. 그치? 그걸 제거해서 선형 방정식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에요. 왜? 리니어니까. 라인이 직선이죠? 그걸 리니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에서. 그걸 우리말로 지급하면 선형이에요. 선의 모양이다 이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A와 B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녀석은 수직 이등분선이죠. 도칙을 보면 딱 간단한데 A하고 B에 대해서 가운데 점으로 모여있는 모든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거리가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그죠? 이 거리가 다 똑같으면 결국엔 그게 모이면 직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되게 강력한 툴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거리가 같다? 그럼 그 가운데겠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지면 지금 쌤이 방금 거는 평행한 거를 조건으로 했어요.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 도식처럼 평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점을 찍어서 뻐꾸기를 했을 때 이 길이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 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공교롭게도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요 나누는 두 녀석은 서로 수직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알아두세요. 이것도 유용한 거니까. 근데 수직 관계가 되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등분선이 어쨌든 최대 2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냥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해를 해두세요. 최대한. 아, 요런 모양으로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두 개를 그거 놓고 이등분하기 때문에 그 이등분되는 조건에 대한 거를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식을 쓰면 됩니다. 보통은 직선의 자체 방정식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루트 D 공식 있죠. 그 루트 공식을 전개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쓰면 답이 나오게끔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어려워지는 거는 매개변수 써야 될 때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것들은 아폴로니우스 원이나 원의 방정식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외분점인데, 외분점 공식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론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분 AB가 선분 AC가 선분 BC에 대해서 2배다. 그럼 얘는 2대1로 되는 건데, 안쪽에서도 되고 바깥쪽에서도 돼요. 예를 들면 직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2대1로 길이비를 가져가는 모든 직선을 구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대1이니까 2대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것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요 기준이 되는 녀석이 여기를 데칼코마니로 반으로 나누는 1대1이 되는 지점으로서 2대1도 있어요. 요렇게 할 때도 있다고요. 요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개변수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중점의 가치가 있는데, 이건 뭐 쉬워요. 이거는 그냥 이제 중점이니까 수직 이등분선하고 비슷하죠. 근데 수직 관계가 아닌 것일 뿐. 그래서 조건이 하나 줄어요. 그래서 오히려 쉽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 이동에 대한 자취가 있긴 있어요. 잘 내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자취. 그러면 데칼코마니가 된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면 누구의 부호만 바꿔야 돼요? 그렇죠. y의 부호만 바꿔야 돼요. 그것도 자체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물어보면 어려워지는 건데, 직선의 자체 방정식은 솔직히 조금만 연습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어요. 문제 예제들을 통해서 선생님 이제 학생들이 질문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뭐 중간 난이도짜리, 최상위 난이도짜리 뭐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한 요번 시험 기간에는 한 50에서 100개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영상을 찍는 게 목표예요. 준비하고 있고요. 벌써 많은 문제를 풀어뒀어요. 지금 한 50문제 벌써 풀어뒀어요. 그 미리 풀어놨고, 영상을 조금 이제 엑기스만 따다가 조금 제대로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 개념 영상 관련된 거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원 관련된 거 할 거고요. 원에 대해서 한 4-5개 더 정도 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집합 관련된 거 갈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한 10개 정도 영상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둠의 스킬 관련된 것도 언급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게 다 2주 안에 이루어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어렵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여러분들 선배들도 1학기 기말고사 때 어렵게 배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더 어려워졌어요. 왜? 함수까지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추가되게 되면 더 복잡하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준비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